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알듯 모를 듯한 신기술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저희 테크 본색이 여러분이 바로 지금 알아야 할 궁금한 테크의 모든 것을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킬 테크 스타트업들을 직접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한 미래 기술도 빠짐없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테크 제품의 생생한 리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미래를 바꾸는 진짜 테크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테크 본색만의 혁신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스타트업 히어로. 미래 히어로가 될 스타트업들을 찾아서 냉철한 분석과 가치 평가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때로는 거침없는 독설도 아끼지 않는데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 코칭과 조언도 해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스타트업들이 과연 테크 세상의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만의 가치 평가를 함께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모셨습니다. 지온 인베스트먼트의 엄철현 대표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회인데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이 진정한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타트업 히어로의 첫 주인공을 모셔보겠습니다. IoT 기술에 대한 기업입니다. IoT 기술은 바로 나야나, 메릴로랩의 신소봉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소봉입니다. 네, IoT 기술 중에 조명 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조명 기술이 그냥 단순한 전구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간단한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메릴로랩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조명을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혁신된 조명을 이용해서 다시 IoT 시장의 핵심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확보해서 곧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IoT 전구가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시대를 열어갈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저희 회사는 바라보는 시각이 인공지능과 IoT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IoT가 연결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이제 소비자가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 올 텐데 조명이 바로 그 사이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기술을 저희가 준비했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고 이 반도체 칩에서 무언가 정보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을 위한 학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전구 안에 인공지능을 직접 넣은 건 아닙니다. 이미 이제 인공지능은 정말 국내외 큰 IT 회사들이 각자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전구는 그 가전제품에서 수집된 정보를 저희가 편하게 저희 전구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그 수집된 데이터로 의사결정 같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된 명령을 다시 저희 전구를 통해서 가전제품에 전달하는 그 사이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저희 전구에 넣는 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가전제품을 연결해주는 신경망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럼 정리하자면은 전구 안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결국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을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하겠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 대표님 지금까지 이제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전구 안에 반도체 칩이 있고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뭔가 자료를 모아주는 이 네트워크 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인간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까지 대표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한 100점 만점에 한 75점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첫 회니까 75점이 높은지 낮은지는 뭐 계속 진행해봐야지 알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IoT 그러면은 사물 인터넷 그러면은 제어,
뭔가 네, 네. 동작을 하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집에 들어가면은 뭐 말로 했었더니 뭐 커튼이 열리더라. 네. 또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거울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 이런 뭔가 제어가 상당히 되는데 네. 그런 제어 관련된 기능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여러분들이 주변에 살펴보시면 이미 아주 단순한 형태로 상당히 많은 가전기기를 제어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리모컨을 사용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또 무선통신 기능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기능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단순화돼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 기능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구를 선택하고 또 그 전구를 연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전구들이 그 제어 방식에 맞게 저희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리모컨 가전에 맞는 리모컨 전구, 그 다음에 블루투스에 맞는 블루투스 전구, 그 외 다양한 무선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구들이 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고객에 맞게 그 전구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가전제품에 맞는 전구를 구매를 하시고요. 그러기만 하시면 그 전구끼리 서로 통신을 해서 단편적으로 제어하시는 그런 각종 가전들이 통합적으로 제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품군이 지금 조명이라는 그 스펙트럼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확장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전자 또는 가전 제품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제품 라인업들이 굉장히 형성되어야지만 우리의 기업이 지속 가능한 네. 기업으로 보여질 것 같은데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어떤 제품 라인업의 확장성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그 전구를 하나를 만들었을 때 플랫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리모컨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전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 형태가 90% 정도는 호환이 가능하게 했고 저희 생산 과정 중에서 몇 가지 부품만을 교체를 하면 블루투스가 되고 또 거기에 몇 가지 부품을 추가하면 지급이가 되고 또 몇 가지가 바뀌기만 하면 뭐 와이파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핵심 뼈대 플랫폼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그 준비하고 있고 실험에 뭐 동작에 성공한 제품은 블루투스 지급이까지는 다 성공이 돼 있고 당연히 와이파이 통과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보시면 다양한 무선 통신 표준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단순하게 그거와 호환되는 전구를 또 출시하기만 하면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 제어 방식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통신 쪽, 제어를 위한 통신 쪽이 네.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직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통신 방식을 다 이제 지원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확장성 있는 제품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시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판매망도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판매망을 가지고 계시고 네.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는 국내에는 기존에 팔던 이제 그냥 스마트 조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 조명에 좀 특화된 제품은 이미 국내 인터넷망과 저희 고객사를 통해서 또 OEM 형태로 공급하고 있고요. 해외는 올해 말부터 이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판매망이라고 하시면 이제 해외 유명 유통업체, 뭐 A사라든지 뭐 그런 유통업체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업체를 통해서 먼저 이제 확산을 시키면서 현지 협력사나 아니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제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엄 대표님 지금 이제 판매 전략도 들어봤는데요. 뭐 시장이라든지 국내는 이미 판매를 하고 계시고 또 해외 또 판매 또 해외에서 생활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해외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전략이 유효할 거다 내지는 어떤 질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생활의 패턴 자체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집단 공동주택에서 많이 생활을 하지만 네.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정이라는 그 홈의 개념으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되어서 네. 그 공간의 개념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 더 이 IoT적인 기능들이 활약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확장성 측면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미국 가정 생활 형태를 보시면 주로 조명이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고 눈높이나 약간 낮은 곳에 등기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구를 선택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구들이 보통 5m 안쪽, 3m에서 5m 사이 간격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인테리어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한 내용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희 전구가 통상 한 30개에서 50개 정도가 이제 설치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미국 소비자의 생활 습관에 맞췄습니다. 문제는 이제 유통 채널이 문제인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전구를 소비하는 형태는 뭐 단순하게 그냥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큰 거대 유통 온라인 업체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 전구 제품, 스마트 전구 제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홈 뭐 어떤 케어하는 그런 유통 오프라인 몰 같은 그런 업체에 가면 이제 전구를 쭉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거입니다. 이제 저희 전구가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통업체에 저희가 수집되는 데이터를 뭔가 가공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그 업체는 저희 전구를 통해서 수집된 그 소비자의 어떤 행동 습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자신들의 유통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또 저희 전구를 뭐 좋은 조건에 이제 입점을 시키는 부분을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전략을 내년부터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님, 그 오늘 좀 들어보시니까 아까 중간평은 75점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까지 뭐 해외 판매 전략이라든지 또 우리 제어 방식에 대한 호환성이 굉장히 넓다 이런 부분들을 들으셨을 때 75점이 그냥 유지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그 제품의 확장성 그리고 라인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해외 글로벌 쪽으로 진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기존에 드렸던 점수가 좀 다소 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75점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더 네.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 몇 점? 최종 점수는? 일단은 최종 점수는 한 80점. 80점.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첫 해니까 이게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80점. 그러면은 투자자로서 뭐 사실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한 10억 정도 자본이 있으시다. 그러면 얼마나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게 제품의 확장성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데, 반면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난이도가 사실은 상당히 좀 있거든요. 특히 제조 원가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라든가 또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는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0억이 있다면 한 5억 정도는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 네. 5억 투자를 이제 결정을 해주셨네요. 신 대표님, 오늘 그래도 평가도 받으셨고 네. 또 조언도 들으셨는데 네. 소감 어떠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그 리스크나 아니면 헤쳐나가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 더 크고 더 빛나게 별 같은 기업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 대표님, 엄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산 81조, 전 세계 부자 순위 5위. 2016년 타임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CEO 마크 저커버그. 현재 페이스북의 월간 사용자는 무려 20억 명.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로 자리 잡았다. 마크 저커버그는 어떻게 페이스북의 엄청난 성공을 이끌었을까? 그는 과연 어떻게 혁신을 창조해냈을까? 사람들은 혁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혁신은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10년 전
자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페이스북의 현재도 없었을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인 시대.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아이디어일지라도. 미래를 개척하는 놀라운 신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테크 사전. 오늘 테크 사전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기술은 바로 하이퍼루프입니다.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루프가 우리 앞에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하이퍼루프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벤처기업 하이퍼루프원이 최근 시속 320km의 시험 주행에 성공했는데요. 미국 네바다주에 조성한 500m 길이의 진공 터널 안을 최고 시속 320km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최고 시속으로 기대되는 1300km에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성과인데요. 그럼 과연 하이퍼루프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하이퍼루프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제안한 혁신적인 교통 시스템입니다. 튜브처럼 생긴 진공 터널 안에 열차 또는 차량을 띄워서 빠른 속도로 운송하는 원리인데요. 튜브 내 공기를 최소화해서 저항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이퍼루프의 이론상 최고 시속은 무려 1300km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를 단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데요. 여객기가 시속 800km 정도, 슈퍼카가 시속 400km 정도니까 빠르기 클래스가 다르죠. 하이퍼루프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100% 석유에 의존하는 기존 항공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튜브 외부에 태양전지 패널 등을 붙이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자가 조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는 물론 에너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이퍼루프의 운행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두바이 정부는 2020년까지 20km 구간을 건설해서 시험 운행에 들어간 뒤 수도 아부다비까지 연결할 계획이고요. 최근 앨런 머스크는 미국 정부로부터 워싱턴과 뉴욕을 연결하는 하이퍼루프 건설 계획을 구두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건설 비용과 안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긴 하지만 이 계획들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세상엔 엄청난 변화가 생길 텐데요. 자, 그럼 하이퍼루프가 상용화된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미래 열차는 지구촌을 진정한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이퍼루프가 1280km 속도로 달린다면 서울과 부산은 20분 안에 주파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라면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언젠간 이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자기야, 오늘 주말인데 하이퍼루프 타고 뉴욕으로 쇼핑이나 가볼까? 좋지. 오는 길에 프랑스에 들렸다가 맛있는 레스토랑 들렸다 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먼 미래 이야기일 것 같지만 그 미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상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간다는 것.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세상을 바꾸는 놀랍고 신기한 기술. 다음 주에도 신비한 테크 사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따끈따끈한 IT 신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가 체험해보고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해드립니다. 테크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 장인, 테크도사 배국기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요, 스마트한 신제품들과 아주 핫한 앱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또 발빠르게 체험해보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은요, 바로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짐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다고 하면은 셀카봉을 참 많이 썼습니다. 셀카봉을 쓰는 이유는 아시죠? 자신의 얼굴과 팔이 닿지 않는 곳을 찍기 위해서인데, 오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짐벌, 까만 블랙에 레드 컬러
딱 들어간 이 스프라이트가 들어간 짐벌은요, 디자인도 상당히 잘 빠지고 예쁜 그런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스마트폰 짐벌을 왜 쓰냐면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되게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바로 이 스마트폰 짐벌이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가 영상을 찍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화에서 쓰던 큰 투핸드 짐벌이 아닌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짐벌을 쓰는 거예요. 이 제품은요, 기존에 있던 짐벌들하고 틀리게 상당히 강력한 모터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죠? 예. 이렇게 상당히 뭐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요, 이렇게 모터가 상당히 단단하게 받쳐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장착을 마운트를 해서 달고 운동을 해도요, 이게 흔들리면 웬만한 것들은 잘 잡아줍니다. 보통 그렇게 무리가 가면은 모터에 이게 좀 손실이 가는데 그 정도까지도 버티고 잡아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모터 파워를 지닌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짐벌의 특징은요, 기존에 제가 썼던 짐벌들은 대부분 이 끝에 무게추가 달려 있거나 여기서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거를 접게 되면은 여기에 탁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짐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움직임을 줘서 핸드폰 사이즈가 5.5인치, 4.7인치 상관없이 무게추 없이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한 특징을 지녔습니다. 자, 그리고 짐벌, 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궁금한 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가냐 하는데, 요거는 14시간 동안 재생이 돼요. 14시간이면요,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 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짐벌을 계속 켜놔도 구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기존에는 배터리를 갈 수 없거나 10시간 미만,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배터리가 엄청나게 두껍고 큰, 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26650, 이 배터리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14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뿐만 아니라 교체가 가능해서요, 여분의 배터리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총 14시간 28시간 동안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도 이거 틀어놓고 자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바로 매뉴얼 모드 기능이 지원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요, 오토 모드로 해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그 카메라 DSLR과 같이 세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요, 화이트 밸런스라든가 ISO라든가 그리고 뭐 포커싱, 줌인, 줌아웃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뭐 카메라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영상을 아시는 분들은 이 짐벌에다가 그런 매뉴얼 모드를 딱 이용을 해서 아주 수준 높은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짐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짐벌에는요,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스마트폰 촬영이 어려우신 분들, 네,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셀카 찍을 때 누가 찍어주지 않으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 기능은요, 바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트래킹 기능이 있습니다. 일명 오브젝트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꼭 얼굴이 아니어도 사람의 동작을 이렇게 마우스 클릭하듯이 지정을 해주시면 움직이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얼굴을 제가 인식을 시키고 저 지금 팔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짐벌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건데 오, 자, 이렇게 제 얼굴을 이 스마트폰 짐벌이 따라다닙니다. 삼각대가 있다면 삼각대를 놓고요, 이거를 촬영을 오브젝트 트래킹을 하게 되면은 혼자서도 영상 찍기가 상당히 쉽고 아주 간편해질 것 같죠? 뿐만 아니라 이 짐벌 안에는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구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쓸 수가 있는데, 타임랩스라든가 무빙 타임랩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름 같은 거, 뭐 바다, 석양 질 때 예쁜 영상을 찍는 것들을 궁금했잖아요. 바로 이 짐벌을 놔두고 그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내가 직접 건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게 싹 이렇게 찍어서 되게 아름다운 영상, 특색이 있는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놓으시고 그냥 촬영만 하지 마시고요. 뭐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뭐 타임랩스 이런 영상들도 아주 쉽고 빠르게 재미있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짐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한번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점 만점 중에서 점수를 매길 건데요.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디자인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일단은 총평을 한번 드리자면 이 제품 상당히 괜찮고요. 스마트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께는 정말 프로 같은 촬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마법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0점 만점 중에 8.5점 드리겠습니다. 8.5점을 준 이유는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 짐벌과 비슷하게 나온 짐벌들이 조금 가격대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플래그십 짐벌이라 조금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점수를 조금 낮췄고요. 뭐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성능은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10점을 다 드리고 싶지만 다음 제품이 또 어떻게 변화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뭐 디자인적인 부분,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밸런스를 맞추려고 8.5점을 줬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신제품과 서비스를 발빠르게 체험해보는 테크 다이어리.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저 좀 잘했나요? 아유, 예, 너무 유쾌하게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여러분들이 볼 때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저는요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 캐릭터로 더 핫하고 더 재밌고 더 유용한 제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올 텐데요. 지금까지 저는 테크 장인, 테크도사 배국희였고요. 여러분들의 테크 다이어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희 테크 본색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저는 단짠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조금은 깊이 있는 IT 이야기와 그리고 달짝지근할 만한 IT 활용 팁까지 단짠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신기하고 즐거운 테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스탁로는 변해